3일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현장 실사를 위해 옥포 조선소를 찾았지만 노조의 반대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단에 갇힌 양산 지역 아이들의 이야기, 소토초등학교 문제 연속 보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소토초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부지 가격을 다각도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환경 보전과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던 주남 저수지가 공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첫 모내기도 시작됐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천과 창경, 밀양 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현장 실사를 위해 옥포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을 원천 봉쇄한 노조의 강력 반발로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오전 현대중공업 실사단을 태운 버스가 대우조선해양 앞에 멈춰섭니다. 실사단이 정문으로 다가오자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실사단과 이를 거부하는 노조의 실랑이는 무려 40분간 이어졌고 결국 실사단은 정문을 떠났습니다. 노조는 경남의 조선기자재 산업 붕괴와 지역경제 몰락을 가져오는 매각은 불가하다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출입문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대우조선 매각을 밀실야합 재벌로 인한 대우조선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각 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날 오후 실사단이 두 번째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실사단은 현장 실사는 기업 결합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재차 협조를 당부했지만 역시 노조의 반대로 회사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사단은 노조와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거제를 떠났습니다. 본계획상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어떤 현장 실사 기간에 지금 정해 놓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 저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계약에 따른 어떤 현장 실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사단은 물러났지만 현재 노조는 정문과 6곳의 출입문에 저지단을 배치하고 기습적인 실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첫 실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실사 기간이 다음 주까지로 예정된 만큼 당분간 옥포 조선소에는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공단에 갇힌 양산 지역 아이들의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공해 피해를 겪는 소토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소토초등학교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첫 관문으로 학교 부지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 감정 평가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소토초등학교를 옮기는데 학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 비용이 300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건은 기존 소토초 건물을 포함한 부지를 팔아서 얼마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소토초등학교 부지에 대해 학교 용지와 공장 용지 두 가지로 감정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공업 용지로 부지를 매각할 경우 학교 용지보다 높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주 안에 소토초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터와 건물 감정 평가액이 전체 이전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만일 공업 용지 가격이 더 높게 나올 경우 양산시가 소토초의 학교 용지를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해주는 행정 절차도 남아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을 옮길 때는 물론 교육청이 주관이 돼야 되겠지만 300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어느 정도가 부담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원이 마련했다 그러면 중투 대상이 되니까.
결국 경남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소토초 이전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상황. 공해 피해를 겪고 있는 소토초등학교의 이전 해법은 관계 기관의 의지에 달린 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우리나라 철새 대표 도래지 하면 주남 저수지는 빼놓을 수 없죠. 수십 년간 환경 보전과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던 이곳이 이제 환경과 철새, 인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자연농업 모내기가 시작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철새들의 보금자리 주남 저수지 주변에 100여 명의 일꾼이 몰렸습니다. 바로 모내기를 위해서입니다. 못줄에 맞춰 일일이 손으로 하는 모심기가 쉽진 않지만 각오만큼은 남다릅니다. 일단 농부 씨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환경 보전과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주남 저수지에 자연농법을 시작하게 된 건 지난 4월. 창원시와 환경단체, 주민들이 손을 잡으면서부터입니다. 개발보다 환경과 철새, 사람의 공존을 선택한 겁니다. 창원시는 농지와 농사용품 제공을, 환경단체는 친환경 농법 자문을, 마을 주민들은 3만 8천여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무농약 무비료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농약도 안 치게 되고요. 제초제도 안 치고 그다음 비료도 안 냅니다. 퇴비도 안 내고요. 지역의 시민들과 주민들과 농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 새들이 공생하는 그런 주남 저수지로 만들어가는. 우렁이를 논에 풀어 잡초를 제거하는 등 자연농법으로 지어진 농사는 모두 농민 소득과 철새 먹이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확보를 시키고 개체수도 늘어나고 그게 총체적으로 제 촌놈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다 먹거리로 확보된다는 게 좋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니까 건강한 다른 먹거리가 이제 다시 생겨난다는 게 가장 좋은 이점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안정적인 판로와 지원. 창원시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업을 통해서 공존의 지혜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이어가야 하고 또 조금씩 더 확대되어서 이 공간이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여 년간의 갈등 끝에 만들어낸 결과 그 첫 모내기의 현장엔 풍년을 기원하는 바람이 깊게 심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진주의 한 학교 통학버스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진입로를 몇 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바뀐 게 없는데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중앙선에 의미가 없는 공포의 사거리. 김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학버스 한 대가 사거리 한쪽에 멈춰섰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을 하려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움직이질 못합니다. 진행 방면에 있는 신호 대기 차량들이 모두 빠지고서야 우회전을 하는 통학버스. 정면에 편의점을 들이받듯 아슬아슬 겨우 진입합니다. 중앙선을 한참 물고 들어가다 보니 마주오는 차들과 뒤엉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통학버스 진입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 실제 교통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보호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다 주택 외벽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병목처럼 교통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강학교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여기를 통행할 때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보행자 안전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 인도는 중간에 끊겨져 있고 반대쪽 인도는 좁아서 두세 명이 겨우 걸을 정도입니다. 이 인도 자체가 지금 저쪽에서 아파트에서 오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한 1m도 안 돼요, 채. 이게 인도라고 지금 내놨는데 이거부터 문제 해결이 돼야 돼. 자연히 지금 인도도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인도로 안 가고 저기 도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 사거리를 진입로로 쓰는 교육시설은 특수학교 한 곳을 비롯해 수학체험관과 예술교육원 등 모두 3곳. 그나마 이곳 지리를 알고 있는 통학버스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수학체험관과 예술교육원은 다른 지역 학교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진입로에서부터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사거리 진입로에 있는 한 주택 때문.
대형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면 차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가시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 주택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당초 지자체와 교육청이 땅을 매입해 진입로를 개선하려 했지만 이해 조건이 달라 무산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이제 그 건축 허가 낼 때 진주시도 참여를 해갖고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그 했는데 두 기관에서 충분하게 개선을 해가지고 그 서로 기관이 협조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마을 주민들은 대형 버스가 반대쪽 도로를 통해 진입하도록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안전성은 높지만 도로가 좁아 시설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각 기관에 시청이나 교육청에 몇 번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당장 내년 2월에는 사거리 안쪽에 안전체험 교육원까지 개원할 예정.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공포의 사거리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여러분은 신발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착화감이 좋은지, 디자인은 괜찮은지, 그리고 가격대는 적절한지 등 다양한 부분을 따져볼 텐데요. 강소기업이 힘이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온라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경남의 신발 기업을 만나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6월 중순 출시될 신발의 마케팅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신제품 아이디어도 이 자리에서 나눕니다. 직원들의 생각이 모여 인기 있는 신발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영업팀, 그리고 웹팀 해가지고 디자인을 구성을 하고 있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로드샵이나 이런 데에서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서치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저희 대표님께서 좀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신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김해의 신발 기업입니다. 5년 전 한 신발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신발 산업의 침체 속에 돌파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2세 경영인 손영중 대표는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 이를 위해 부산에 집중해 있던 신발 제조 공장 30%를 해외로 옮겼습니다. 또 매장을 줄여나가며 생산 단가와 유통 마진을 낮췄습니다. 대량 생산과 동시에 해외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만들어서 소비자가를 조금 더 낮춰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맞서고 있는. 손 대표의 전략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운동화 전문 브랜드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와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는 신제품 개발에도 집중해 남성 구두, 로퍼 등 7개 신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400억 원대. 매년 10% 가까이 꾸준히 성장하며 이제는 해외로 고개를 돌릴 준비 중입니다. 수출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하지만 꾸준한 상품 개발과 가격 경쟁력 향상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시장은 점점 차지를 해 나가는 상황이나 해외 수출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을 얼마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저희 그래프 자체가 40% 이상은 해외 수출로도 매출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독주 시대에 도전장을 내민 지역 신발업체. 세계 속의 김해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무학이 딱 좋은 데이를 비롯해 모든 제품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무학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과 지역 경제 불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이트 진로와 롯데 주류 등 주류업체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무학은 지난 2015년 11월 가격 인상 이후 한 병당 출고가 1,006.9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경기가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원가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3일 경남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3일 오전 10시 합천과 창녕, 밀양 등 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으며 5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며 매우 무더울 전망입니다. 특히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진주시 호탄동 채집장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한 개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에 물리면 대체로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 환자의 약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하는 8, 9월에 집중되고 경남은 지난해 7월 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3일 오후부터 약 3주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도교육청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3주간 병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에서의 도교육청 예산 제안서 설명 등 교육감의 주요 업무를 송기민 부교육감이 맡게 됐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선장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1일 밤 8시쯤 73살 이모 씨는 창원 마산 하포구 수우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 9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어법에 따라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통 등 잠수 장비를 이용해 직접 물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 경남지부가 3일 오후 경남교통방송 공개홀에서 제39회 경상남도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를 열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도청 등이 함께한 이번 대회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한 유공자 96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올해 무사고 운전자 465명에게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이 수여됐습니다. 함안군 공설 장례식장이 3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함안 공설 장례식장은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함안군 가야읍 하늘공원 내에 분향실과 안치실, 연결식당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함안군 공설 장례식장은 지역 상공계와 업체 반발로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창원대학교가 오는 27일 차기 총장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창원대는 지난달 31일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선거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일자로 오는 27일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최혜범 총장이 퇴임하고 차기 총장을 뽑지 못한 창원대는 현재 박희창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밀양사랑 상품권이 유통됩니다. 밀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밀양시 내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학원 등으로 대규모 점포나 유흥업체는 제외됩니다. 김해 한림면 병동리 일대 조성 중인 병동 일반 산업단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에서 29만 7천 제곱미터로 확장됐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여러 업체들이 코람코 자산신탁이 시행사, GS건설이 시공사인 병동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면서 면적을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주 예정 업체는 9개 기업에서 21곳으로 늘었습니다. 입주 가능한 업종은 나무, 화학, 고무 제품과 금속 제조업 등으로 산단은 오는 2020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4일 오전 10시 반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1시 반 서울시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밀양시청에서 밀양시 읍면동장과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5시 반 대명 리조트에서 함양군과 MOU를 체결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0시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공공근로 사업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전 9시 함안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함안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참석합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오전 11시 의령군청에서 진행되는 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4시 반 거창군청에서 직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달력은 아직 초여름이지만 이미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낮 동안 밀양과 창녕, 합천은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염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습니다. 되도록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차도와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